네, 안녕하십니까. 김 소장입니다. 제가 지난 동영상 중에서 이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논문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목차인데 여러분들도 논문을 선행 연구 조사를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눈이 목차 쪽으로 좀 가지 않습니까? 이 논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어떤 흐름으로 되어 있는가, 에 대해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 바로 그 논문의 목차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목차를 이제 카테고리라고 제가 뭐 설명을, 뭐 같은 의미니까.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굉장히 큰 분류가 있고, 그리고 뭐 중분류가 있고, 그리고 소분류가 있다.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짐작을 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특징이 뭐냐면 바로 넘버링이 된다는 거죠. 뭔가 이제 숫자로 표시가 된다.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논문 목차에 딱 보일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뭐 큰 분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장, 중분류는 이제 뭐 주로 보면 절, 그리고 소분류는 주로 보면 이제 뭐 아라비아 숫자 뭐 1, 뭐 괄호 1, 뭐 쌍괄호 1, 뭐 동그라미 1, 뭐 이런 식의.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넘버링이 되어 있다. 뭐 여기까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카테고리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이 넘버링은 뭐 예를 들어서 1 서론. 자, 이렇게 해놓고 더 이상 2장이 나오기 전까지 2장 뭐 예컨대 이론적 배경 나오기 전까지 어떤 넘버링 된 카테고리 목차가 없을 수도 있고, 이 안에 뭐, 1 해가지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뭐, 이렇게 중분류의 카테고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괄호 1 해서 연구 필요성, 괄호 2 연구 목적, 이런 식으로 또 소분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넘버링 된 카테고리는 이론적 배경에 들어가면 더 세세하게 들어갑니다. 요런 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뭐 대충 짐작이 좀 가시지 않습니까? 넘버링 된 카테고리.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론이 1서론 밑에 그 어떤 넘버링 된 카테고리가 없다. 2장 나오기 전까지.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거죠.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뭐 카테고리가 없으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텍스트구나. 또는 그냥 뭐 내용이구나. 눈에 보이는 걸로는 글자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안에도 사실상 카테고리가 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2장, 3장, 4장, 5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이 넘버링 된 카테고리, 제일 마지막 카테고리 안에 그 나오는 글자로 된 이 내용들은 더 이상 카테고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자, 이 글자로 보이는 이 안에 내용도 사실은 카테고리가 있다. 이 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논문을 쓴다 라는 표현보다는 더 좋은 표현은 이제 글자로 보이는 그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이 카테고리의 구조를 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논문 페이퍼 작업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논문을 쓴다라는 것은 이렇게 글자를 쓴다, 컴퓨터로 치면 이제 타이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자,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구조를 짜는데, 자, 구조를 짜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의 페이퍼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페이퍼 작업을 위해서 이제 논문을 쓴다가 아닙니다. 쓴다가 아니라 페이퍼 작업을 위해서 제일 마지막 넘버링 되지 않은 텍스트로 된 내용까지도 구조를 짠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이제는 그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바로 텍스트라기보다는 콘텐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콘텐츠. 그러면 이 콘텐츠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이거죠. 이 콘텐츠가 우리가 했던 바로 그 연구 내용으로부터 이 콘텐츠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하나를 글자 하나하나로 생각하지 말고 콘텐츠를 뭔가 그 글자들의 조합, 덩어리라고 생각하자 이거예요. 덩어리. 덩어리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자, 1 서론이 있다라고 칩시다. 자,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1 서론이 있다. 이제 이 구조를 어떻게 짜는지 제가 한번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 서론에서 더 이상 카테고리가 나뉘어지지 않고 이제 바로 콘텐츠가 들어가는, 그러면 이 텍스트 형태로 된 내용들의 구조를 짜야 되는 이런 형식이 주로 보면 학회 논문이 그래요. 학회 논문은 1 서론 밑에 더 이상 넘버링된 카테고리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1 서론 밑에 또 하위 카테고리가, 넘버링된 하위 카테고리가 있죠. 주로 이렇게 나옵니다. 1 해서 연구의 뭐 필요성과 목적,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밑에 연구의 뭐 범위와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학교 스타일을 보니까, 선배 논문들을 보니까 스타일이, 자, 이 큰 분류 밑에 중분류가 하나 있는데 더 이상 넘버링된 카테고리가 없고 이제 뭔가 글자로 보이는 것들이 막 나온다. 이제 더 이상 넘버링된 게 없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자꾸 처음 쓰시는 분들이 자꾸 글을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뭔가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소설 쓰듯이 막 글을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이 안에서 다시 내가 카테고리를 짜야 돼요. 넘버링은 되지 않았어. 눈에 숫자는 안 보이지만 이 안에도 뭔가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구조를 먼저 짜야 돼요. 그 구조를. 자, 그럼 이제 뭐 저 같으면 이제 이렇게 짜겠다 이거예요. 주로 이 학술 연구 논문, 뭐 학회 논문이든 학위 논문이든 주로 보면, 자, 학위 논문에서 요 정도 안에 카테고리면, 자, 요 정도 안에 카테고리면 구조가 어떻게 이제 짜여지느냐? 구조가 어떻게 짜여지느냐? 보면은 대부분 논문들이 요 안에 구조가, 자, 이제 넘버링은 되어 있지 않지만, 참, 그 네모 그리기 힘드네, 그 참. 자, 넘버링은 되어 있지 않지만, 자, 요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뭐 대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제가 요걸 이제 조그만 박스로 좀 설명을 드려야겠네. 일단 연구의 필요성이 나오고 그다음에 목적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제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필요성과 목적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목적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목적이라는 카테고리가 뭔가 요 안에 제일 마지막에 여기 박스가 하나 나와야 돼요. 이 구조가 하나 짜여져야 돼요. 그 목적 앞에 연구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 앞에 연구 필요성이 이렇게 나와야 돼. 그 앞에 이제 이런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연구 필요성이 뭐냐면, 자, 따라서 이런 연구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뭐, 그러므로. 이런 인과 접속사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적은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뭐 전략 방안 모색의 연구의 목적을 둔다. 이러면서 이제 끝날 거란 말이지. 이런 내용들의 카테고리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연구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난데없이 따라서 연구 필요성을 제기한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왜 이 연구를 해야 되는지 얘가 이제 인과 접속사니까 그 이유, 원인을 앞에다가 적어야지. 원인이 뭡니까? 이게 학술 연구 논문이니까 선행 연구에 이런 한계가 있어서 선행 연구가 뭐 나와야 되고 의 한계가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따라서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연구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문맥이 맞잖아요. 그러면 선행 연구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그 선행 연구 내용을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선행 연구 내용이 요 앞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카테고리가 자꾸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내용은 바로 선행 연구의 내용이 되겠죠. 선행 연구의 내용이 뭡니까? 선행 연구의 동향이 되겠죠. 그럼 선행 연구의 동향을 한참 설명해 준 다음에 선행 연구는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더랍니다라고 막 이야기해 준 다음에 난데없이 선행 연구는 한계가 있어요? 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정 접속사 같은 하지만 뭐 이러이러해서 선행 연구는 이런 한계가 있더라. 이런 걸 놓치고 있더라. 선행 연구는 이 부분을 못 보고 있더라. 라고 한번 선행 연구를 까줘야 되잖아요. 깐 다음에 따라서 내가 받아서 할게.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분석한 거를 바탕으로 내가 뭔가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둔다. 이렇게 나와야지 순서가 맞잖아요. 자, 그럼 이제 선행 연구 동향은 뭐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접근했던 선행 연구자들의 그 연구 내용을 이제 내가 조사를 해서 쫙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설명을 쫙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학술적인 선행 연구들을 찾아봅시다. 물론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뭔가 좀 스무스하게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탁 넘어오려면 뭔가 미끼를 던져야 돼. 네, 미끼를 탁 던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뭔가 이슈, 뭐 관심, 뭐 이슈, 뭐 관심, 뭐 이런 것들을 던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사회과학에서는 사회적 배경이다 주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적 배경 안에는 뭐 사회적인 이슈도 있고 개인적인 경험도 있고 뭐 실무적인 뭐 이런 경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여튼 요것들은 어쨌든 뭔가 도입이라고 봐야 되겠죠. 무슨 관심을 좀 이렇게 끄는 뭐 이런 굳이 뭐 미끼라고까지 적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요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학술적인 배경이 들어오면서 선행연구 동향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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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넘기는 요런 구조가 이게 사실 카테고리거든요. 이 카테고리가 독자의 눈에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 이게 바로 이 논문에 들어가는 페이퍼 작업의 이 텍스트가 일반 소설이나 뭐 시나 이런 거하고 완전히 구조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의 눈에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소설을 읽는 독자의 눈은 하나하나 글을 다 읽어가면서 몰입이 되는 거예요. 시를 읽는 독자의 눈은 그 글의 추상적인 의미를 통해서 감상 내지는 감동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논문이라는 텍스트는 독자의 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이 복잡하고 난해하고 어려운 내용을 정말 쉽고 빨리 읽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자는 페이퍼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이 독자가 이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읽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글로 보여서 독자가 마치 소설을 읽듯이 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음미해 가면서 마치 옛날에 무슨 뭐 고시 공부하듯이 막 연필로 동글뱅이 쳐가면서 읽는 것을 절대로 기대하면 안 됩니다. 독자가 지금 빨리 읽고 빨리 뒤쪽에 가가지고 연구 설계가 어떻게 돼 있고 분석이 어떻게 돼 있고 결과가 어떻게 돼 있어서 나의 이 연구가 학술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를 그 독자들한테 납득을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독자가 머릿속에서 지치기 전에 이 복잡한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가지고 막 눈에 막 다래끼가 끼고 막 머리가 복잡해져가지고 어질어질해지기 전에 빨리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단은 독자의 눈에 정말 쉽고 편하게 읽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가 사회적 배경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사회적 배경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신호를 줘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은 선행연구 동향입니다. 선행연구 동향인데 선행연구 동향 중에서도 어떤 선행연구의 동향입니다. 라고 신호를 줘야 돼요.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는 선행연구 한계입니다. 라고 신호를 주기 위해서 앞에다가 부정 접속자를 딱 적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는 연구 필요성입니다. 라는 것을 신호를 주기 위해서 인과적인 접속사를 하나 딱 던져줍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 마지막 내용은 연구 목적입니다. 라고 뭐 제일 마지막에 뭐 방안, 목적 이런 말을 딱 적어주는 거죠. 자 일단은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뭐 어떤 거냐면 여기서 딱 끊어줍니다. 마지막 여기서 딱 끊어줘요. 딱 끊어주고 딱 끊어줍니다. 어떻게 끊어요? 줄바꿈을 해버려요. 그게 뭡니까? 줄바꿈을 하는 그와 동시에 앞에 나왔던 이 내용들은 뭐가 됩니까? 문단이 됩니다. 여기서 줄바꿈을 딱 해주면서 앞에 내용은 뭐가 됩니까? 문단이 됩니다. 요것도 문단이 됩니다. 요것도 문단이 됩니다. 요것도 문단이 되는 거죠. 결국 제가 말씀드린 넘버링된 카테고리 밑에 텍스트로는 보이지만 사실상 넘버링이 안 된 카테고리의 구조는 무슨 구조라고요? 바로 문단 구조라는 거죠. 문단 구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지막 넘버링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글로 쓰기 전에 항상 그 내용이 어떤 문단의 흐름으로 몇 개의 문단의 흐름으로 나타내어질지 뭘 해야 된다고요? 계산을 해봐야 돼요. 계산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계산을 할 수 있는 무슨 떨거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다? 바로 내 연구의 내용이 이미 잡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페이퍼 작업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제가 약간 틀어가지고 설명을 드린다면, 자, 지도 교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연구가 되지도 않은 걸 갖다가 자꾸 페이퍼 작업을 시키지 말라는 뜻이에요.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연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페이퍼를 쓰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이 연구 안에는 뭐가 있냐면 본인이 직접 설계한 내용도 있고 분석한 내용도 있겠지만, 자, 이 내용에 대한 근거와 또는 보충 설명을 위해서 찾은 각종 인용문들 있잖아요. 선행연구조사 자료들,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것들이 어느 정도 내 머릿속에서 이제 연구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페이퍼 작업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페이퍼 작업을 하면서 제 입장에서 보면 페이퍼 작업인데 그거는 이제 연구가 다 끝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논문을 쓴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죠.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안 써집니다. 논문을 쓰는데 쓰고 나서 보니까 개판입니다. 교수님한테 들고 왔더니 논리적이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을 못 썼다라고 합니다. 뭐 초등학교는 나왔냐라고 욕을 그냥 쉐리 한 바가지 얻어먹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연구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페이퍼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페이퍼 작업은 뭐라고요? 넘버링된 카테고리는 여러분들 어디서 100개 가지고라도 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지막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넘버링 되지 않은 그 글자로 보이는 사실은 그게 문단의 흐름이고 구조인데 그게 여러분들이 짤 생각도 없었고 짤 수도 없었다라는 거죠. 연구가 안 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페이퍼 작업을 한다? 다 뺏기고 문맥도 안 맞고 흐름도 안 맞고 독자가 보기에는 이 문단의 흐름으로 독자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문단의 흐름이 이 뭐 했던 말 또 하고 이 뭔 내용이지 갑자기 뭐 저 삼천포로 빠졌다가 다시 왔다가 앞에 했던 말 또 했다가 관계없는 말 들어왔다가 부연 설명하고 있다가 이 논점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도 이야기하고 있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이어트가 안 되고 들어왔다는 거지. 완전히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딱 논점을 추려가지고 일관성 있게 독자가 정말 읽기 편한 문단 구조로 그것도 더 읽기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그 문단에다가 그 문단의 핵심적인 내용을 제일 첫 대가리에다가 딱딱 박아주는 거예요. 그게 뭐다? 두 갈씩인 거지, 두 갈씩. 그래서 논문 쓰는 사람들이 두 갈씩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뭐다? 두 갈씩을 왜 쓴다고? 일단 문단의 흐름을 짜. 독자가 이 복잡하고 난해한 내용을 빨리 읽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독자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이 문단의 제일 중요한 내용을 내가 추려가지고 제일 앞대가리에 적어놨으니까 그냥 앞대가리만 탁탁탁탁 읽고 지나가 이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될 테니까. 내가 그렇게 당신을 위해서 구조적으로 문단 구조를 짰으니까. 더 나아가서 그 위에는 넘버링된 카테고리로 다시 짰으니까. 포장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독자가 읽기가 정말 편하지 않겠습니까? 쓰는 사람도 편해요, 그러면. 쓰는 것도 엄청 편하거든, 그렇게 되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논문을 쓰는, 글을 쓰는, 여러분들은 글을 쓴다고 생각하지만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글을 쓴다기보다는 문단의 흐름에 대한 구조를 짜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 이런 교육을 받은 적도 없거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난해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논문을 쓴다? 막 글을 쓴다? 이건 천재가 아닌 한 이 문단의 흐름의 구조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다이렉트로 글로 막 연구도 안 했는데 써내려간다? 우와, 그거는 뭐 천재입니다, 천재. IQ가 한 36,500 정도 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예전에도 드렸어요. 제 진짜 유튜브 처음 강의 동영상을 올릴 때 뭐 논문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틀짝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초창기에 거기에 대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아주 안 좋은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예. 제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논문이 왜 글쓰기냐 이거지. 물론 이제 아주 특수한 논문들은 어떤 흐름보다는 이제 글을 쓰는 게 그 논문의 주제나 학문상 어울리는 그렇다고 100% 글쓰기는 아니고 예. 어느 정도 뭐 배합 비율이 조금 있기는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역시 문단이라는 카테고리의 흐름은 논문의 세계에서는 피해갈 수 없다. 자, 이렇게 보셔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뭐 글을 써야 되나? 이게 도대체 논주모 연구소 김성학 소장이 논문은 뭐 틀을 짜야 된다. 예? 뭐 구조를 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한 의도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또 실제로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뭐 서론도 쓰고 이론적 배경서도 쓰고 이런 내용들은 제가 지금 멤버십 강좌에서 뭐 절찬리에 그것도 AI를 이용해서 정말 쓰기 편하게 그렇게 강좌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그 내용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정도로 이번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